건강 백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프로 참견러가 되어주실 외과의사 백승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질병에서 찾아보자면 치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말할 수 없는 비밀, 치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느라 점심시간 외에는 움직일 일이 잘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평소 활동량이 적은 탓인지 변비도 심한데요. 화장실에 가면 최소 15분, 길게는 30분 정도 스마트폰을 보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배변 시에 피가 섞여 나오고 항문 통증도 심해졌어요. 급한 대로 근처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바르고 있지만 연고를 바르면 그때뿐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치질 같긴 한데 병원을 가자니 너무 수치스러워서 못 가겠고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터놓고 물어볼 수도 없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참견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치질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병원에도 쉽게 못 가시고 혼자서 소갈이 하시는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이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평소에 활동량도 적고 오래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까 변비의 좀 발생 위험이 높은데 또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이것도 좀 안 좋거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제 혼자서 진단하시고 이제 또 병원 안 가시고 자꾸 약국 가서 이제 뭐 약 드시거나 뭐 연고 바르시고 이렇게 지내시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예, 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사실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민망함 때문에 부끄러워서 병원을 쉽게 못 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끄럽지만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만나면 선생님 어떻게 해주시나요? 예, 사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처음 오시게 되면 뭐 10분 중에 8분, 9분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 아픈 건 아닌데 그리 불편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꺼내시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이 불편하신 거를 하나 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은 병원에 오실 정도면 참고 참다가 보통은 엄청 불편해서 오시는 건데 항상 이제 환자분들은 의사한테 이거 수술 안 해도 되니까 괜찮으세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데 사실 병원에 오실 정도면 좀 많이 불편하시고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우리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치질 질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래 앉아 계시는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치질 질환을 앓는 분들 제 주위에서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치질 환자 얼마나 많은 편인가요? 제가 그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마지막 통계가 2022년도 통계가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치질로 수술받는 환자 건수가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23만 명이면 다른 질병에 비해서 아주 많은 정도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한 45세에서 65세 사이의 환자들 모집단으로 해서 혹시나 치질로 불편했던 적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거의 50%에서 불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45세 이후부터 가서 환자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뭐 환자가 엄청 많다고 보면 됩니다. 예. 선생님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치질이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예, 뭐 우리가 학문에서 병이 나면은 치질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용어가 되게 혼동이 되는데 사실 치질은 항문에 생긴 질환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의사랑 환자는 약간 용어가 다른데 보통 치질은 치핵, 치핵이죠. 치핵 그리고 치열, 치열 그리고 치루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는 치질 안에 있는 세부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면 치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치핵 어떤 질환인가요? 예, 치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 있는 그런 조직이 이제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부풀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항문 안쪽에서 우리가 치상선이라고 하는데 치상선 안쪽에서 생기는 내치핵이 있고 그리고 항문 바깥으로 부풀어져 나오는 외치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치핵 이렇게 앓으시는 분들은 배변을 하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배변할 때 내가 출혈이나 통증이 있다 이러면 치핵을 의심해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그 치핵 증상으로 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치핵은 그렇게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뭐 보통 변을 보고 나서 뒤가 묵직한 느낌을 이제 어려운 말로 후중감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후중감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시고요. 예. 통증이 있다는 말은 이제 보통은 치액이 있으면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힘을 많이 주다가 항문이 찢어지거나 뭐 상처를 받게 돼서 그 부분이 쓰라리고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불편감하고 통증은 치액의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치핵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흔히 뭐 암치액, 수치액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항문 안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에 생긴 거를 이제 내치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치상선이라는 그 선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를 외치액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치열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치핵과 어떻게 다른 질병인가요? 치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항문이 찢어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입에 상처 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변비나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뭐 변비가 생기거나 이제 변이 원활하게 배출을 못해서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가 이제 상처가 나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치열은 급성 치열하고 만성 치열이 있거든요. 이제 급성 치열은 이제 그냥 그때 찢어지는 거고 만성 치열 같은 경우는 이제 찢어지고 낫고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이게 딱딱해지면서 그 부분에 이제 긴장도가 올라가지고 더 좁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피가 자주 나는 이런 걸 만성 치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치열은 치핵과는 증상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치열의 주증상은 아무래도 통증이나 쓰라림, 뭐 변 볼 때 아주 뭐 좀 칼로 찌르는 느낌, 찢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근데 이제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액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다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엄밀히 말하면은 뭐 완전히 두 질환이 따로따로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니고 이제 치액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그 치액이 없는 분들도 뭐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변비가 생겨서 화장실에 이렇게 힘주다가 이제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이 피가 나니까 치액도 피가 나고 치열도 피가 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기는 과정은 조금은 다른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러면 치핵 치열과 비슷한 질환인 건지 치루는 뭔지 궁금하거든요. 예, 치루 같은 경우에는 항문 옆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그런 염증이 이제 항문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제 터널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루라는 루가 이제 어떤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랑 항문 안쪽하고 길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치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항문 주위 농양이라는 병하고 치루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항문 주위 농양이라는 거는 항문 옆에 고름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 죽을 정도로 아프다. 그 병원에 오면은 그거는 보통 뭐 다른 질환보다는 항문 농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항문 농양이 처음에 생기고 그게 이제 혹시나 뭐 열도 나고 막 몸도 많이 아프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빵 터져서 나왔다, 고름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고름이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게 치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통증이 하나도 없는 치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통증이 하나도 없다가 그 염증의 길이 막히면서 안에 고름이 차오르면서 또 항문 옆에 또 고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문 옆에 농양이 생겨서 이 수술이 간단하거든요. 보통은 뭐 한 10분 이내 수술을 간단하게 이 고름은 어차피 바깥으로 배농만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잘라서 퇴원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항문 농양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치료로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해서 치료가 많이 생기면은 이제 치료 수술을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환자분들은 항문 농양이라고 해서 수술했더니 나중에 또 치료가 또 생겼네. 이건 수술해도 또 재발하는데 수술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항상 항문 농양하고 치료는 좀 같이 다니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도 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술을 네.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치료를 해야 네,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핵, 치열, 치루 증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문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대체 이 항문 질환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가장 흔한 원인은 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좀 올바르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않고 변비가 많이 생기고 또 운동량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많이 적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또 변비가 생기고 그리고 또 요새 또 스마트폰 많이 보시니까 화장실에서 또 영화 보신다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항문 압력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 피도 나게 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피가 나면 엄청 놀라겠죠 사람이 근데 이것도 사람이란 게 또 몇 번 피 나고 뭐 이러면은 뭐 나 원래 좀 난다 그냥 또 주변 분들 말을 많이 들으세요. 내 아는 사람이 이랬더라. 그러면 그분의 말에 꽂혀가지고 그분 시킨 대로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병을 키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원인이 돼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거 말고는 또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 또 치질을 또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임신하고 임신했을 당시에는 또 이걸 또 수술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약도 함부로 쓰기도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아기 낳고 나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옛날에 왜 우리가 TV를 보거나 하면 아버지들께서는 꼭 화장실 갈 때 신문을 하나 챙겨 가신다던가 요즘에는 항상 저도 사실 그러고 화장실을 가면 사실 빈손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있으면 짧은 시간을 있더라도 왠지 불안하고 핸드폰을 항상 챙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뭐 쇼츠라든지 뭔가 하나 보다 보면은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저도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서 얻게 되는 치열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임신 때문에 치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의외이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 임신 중에는 좀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또 혈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혈액순환량이 늘어다 보니까 뭐 혈관이 부풀어 가지고 치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활동량도 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화장실에 가서 또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좀 아무래도 임신이 조금 치액이란 질환에 좀 불리한 영향을 많이 끼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핵 뭐 이렇게 치질 질환이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질환인가요? 그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바라시는 그런 답일 텐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는 안 됩니다. 초기에는 아주 조금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뭔가 불편하시고 피도 나고 해서 왔는데 수술하기 좀 아까운 정도의 그런 아주 경도의 그럼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술 안 해도 시간 지나면 좋아지거든요. 거의 뭐 1기, 2기 정도 치액도 분류 단계가 있기 때문에 3기 이상 넘어가는 환자들은 이제 수술 안 하고는 좀 해결이 힘들고요. 뭐 치액 말고 치열, 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항문 주위 농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 근데 치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치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켜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성 치열이라고 해가지고 찢어지고 낫고 이런 거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항문의 그 긴장도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변이 통과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살짝 그 관략근만 살짝 절개해주면 치열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이번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께서 네. 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치질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네. 어떻게 검사를 받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육안적으로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이제 뭐 문진의 육안적으로 일단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검사는 우리가 그 내시경을 해서 그 환자분들이 치액이 진단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인데 사실 내시경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항문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검사라서 이걸 항문을 보려면 일부러 U자로 꺾어야지 치액이 보여요. 그래서 내시경 할 때 이걸 루틴으로 내과 선생님들이 치액을 뭐 봐주시는 분도 있는데 안 봐주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환자도 엄청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요새 내시경 환자. 그래서 그렇게 보기는 조금 잘 안 보이고요. 정확히 보려면은 이제 항문경이라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항문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한 요 정도 되는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제 관찰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죠. 예, 불편한데 이제 그래도 뭐 장을 세척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그 잠깐만 좀 불편하면 안쪽에 있는 치액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예. 치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해가지고 손가락 넣어봐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그런 그 치루나 아니면은 뭐 항문 농양 같은 거는 이제 검사상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항문 초음파라고 해가지고 항문에 초음파를 넣어서 진단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치를 귀를 찾거나 고름 있는 자리를 찾아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치질 질환을 선생님들 육안으로 검사를 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검사법이 있는데 이렇게 검사법이 다양한 만큼 치질 종류도 많고 증상도 그리고 경도도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이 경도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치액을 말씀드리면 뭐 1기나 2기 정도 환자분들은 그냥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화장실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좌욕하세요. 물 많이 드세요. 야채 많이 드세요. 이렇게만 좀 바꿔주면은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3기 이상 되는 환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환자가 불편한 걸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수술을 하고요. 요새는 이제 수술도 예전처럼 이렇게 막 되게 아픈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수술법이 나와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 1시간 이내 아주 심한 사람 아니면 대부분 1시간 이내 수술로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치열이나 치루 같은 경우에도 뭐 수술이 되게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비교적 다 30분 이내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보시고 네. 상태가 좀 심각하다 네. 싶은 것들은 수술을 권유를 하시고 수술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치질 수술 네. 하는 게 좋다, 네. 안 해도 된다.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예. 물론 선생님께서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거든요. 환자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수점인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 말에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가 뭘 원하느냐. 예, 내가 이게 불편해서 왔는데 이제 이걸 수술하게 되면 환자는 자기 불편한 게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수술 괜히 했다 아니면은 이건 재발하는데 수술 왜 안? 이러면서 주변에다가 막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말에는 이런 단적인 것보다 환자랑 의사랑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가 불편한지를 알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예. 치질 수술은 하고 나서도 재발이 워낙 잘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재발이 많이 되는 걸까요? 재발이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가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개인적인 활동이거든요. 배변이라는 게 남들하고 이게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혼자서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서로의 그런 것들을 어떤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해서 의사한테 이게 불편하다 이걸 해결해달라가 아니고 이건 좀 안 불편한데 하면 이야기하다 보면 감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수술하고 나서 좀 이제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죠. 근데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이거는 수술이 재발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술을 하더라도
이 원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3, 4개월 뒤에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수술이 잘 돼도요? 수술이 잘 돼도 생활 습관을 교정하나 물론 뭐 수술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이 한 3, 4개월 뒤에 또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불편하게 살다가 한 1년 뒤에 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재발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술도 수술이지만 생활 습관을 좀 바꾸는 게 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어려운데 예, 운동하고 음식 잘 챙겨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재발한다 표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오해와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사실은 수술 잘 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재발하지 않는데 그리고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재발의 빈도가 적어요. 예, 주변에 이제 수술하시는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재수술의 빈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새는 치액 수술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시거든요. 아마 수술 기구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잘 나와서 좀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보셨을 때, 아, 이 환자분은 완치가 되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예, 물론 뭐 완치라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암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을 부실 수는 없지만 수술 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활 습관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고, 예. 하고 치액 수술하고 나서 좀 습관을 좀 바꾸면 조금 나빠진다 하더라도 뭐 오히려 수술 전보다 훨씬 좀 좋아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우리가 많이 보내는 시간, 이 배변 시간을 이걸 좀 줄이고 예, 좀 생활 습관을 좀 바꾸고 이게 어찌 보면은 수술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치질 증상 중에 하나가 네. 배변을 할 때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이라고 네. 했거든요. 우리 사연자분도 항문에서 피가 묻어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선생님께 배웠어요. 대장암일 때도 항문에서 배변할 때 피가 묻어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덜컥 겁이 날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치질인지 혹은 대장암인지 좀 두려울 것 같은데 이거의 서로 차이점이 뭘까요? 뭐 치액하고 대장암은 사실은 뭐 대장암도 사실 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환자분들 여쭤보죠. 변을 보고 나서 피가 나나요? 아니면 변하고 피가 같이 나오나 이런 것도 물어보긴 하는데 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일단 나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본인 나이가 한 45세 미만이다. 뭐 20, 30대다 하면은 거의 치질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한 45세 이상, 50세 이상인데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피가 났다. 그러면은 병원에 물러나서 치액이 있는지 검사는 해볼 수 있겠지만 치액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시경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변기에 묻은 피를 보고 대장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좀 힘들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나이나 이런 뭐 아니면 뭐 이런 히스토리라고 하죠. 뭐 이 사람 뭐 어떻게 배변 습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게 좋은데 결국 내시경이 되겠죠. 예, 검사하는 건 결국엔 감별하는 건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배변을 하실 때 피가 묻어난다 하시면 무조건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식습관 혹은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이 병은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치질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치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 혹은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좀 청결하게 유지하고 배변 습관을 조금 뭐 오래 앉아 있지 않고 그리고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 제일 어려운 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한참 이제 창궐할 시기에는 그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치액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오시는 치액 환자. 이 연말에 되면 원래 회식을 하고 나면 한두 달 뒤에 치액 환자가 엄청 많이 병원에 방문하시는데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회식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환자가 줄었다. 이건 실제로 과도한 음주가 치액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제 좀 건강하게 좀 운동을 조금씩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늘리고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물을 많이 마셔서 우리가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치질에는 특히 좌욕, 온수 좌욕이 좋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환자분들이 뭐 물론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치액은 좌욕만 해도 통증은 많이 조절이 되거든요. 물론 좌욕만 하면서 병원 안 오시면 안 되겠지만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 수술 당장 못할 상황인데 어쩌면 되냐 물으면 항상 좌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좌욕이라고 해서 뭐 좌욕기를 사거나 뭐 거창하게 하실 게 아니고 집에 이제 따뜻한 물 세숫대에 떠놓고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 됩니다. 예. 쪼그려 앉아서 그 부분을 딱 담궈 주시면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루에 2번, 3번 정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나 이런 건 감소가 되는데 이게 치액의 치료는 아니고요. 예. 이게 그 치액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거를 좀 완화시켜 준다고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치료는 이제 어떻게 뭐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자욕 방법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과도한 음주는 사실 치명적이라고 하셨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예. 혹시 흡연은 관계가 없나요? 흡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 치료를 해보면 치액 환자들이 좀 흡연을 많이 하세요. 일반적으로. 예. 그런 데이터는 제가 못 봤는데 예. 일반적으로 치액 환자들 중에서 흡연하시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그게 아무래도 뭐 담배 즐겨 하시는데 술 즐겨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따질 수가 없는데 근데 흡연도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참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는 사람만 너무 듣지 말고 전문가 찾아가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합시다. 이겁니다. 네, 오늘은 말 못할 비밀인 치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계속 숨기고 방치할수록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병이니까요.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조목조목 참견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평생 TV 주치 의사의 참견.